모잠비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K-47이 자랑스럽게 그려진 국기, 대머리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 그리고 젊은 소녀들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특별한 수업을 듣는 나라. 아마도 방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지만 한번 가보면 분명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여행지가 아닙니다. 모잠비크는 특별한 전통, 희귀한 야생동물, 그리고 손길이 닿지 않은 경관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보물들이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잠비크는 믿기 힘든 비밀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모잠비의 국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모잠비의 국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에 엮인 이야기로 투쟁, 인내, 그리고 자부심에 서사합니다. 이 국기는 천천히 283년에 채택되었으며 독특한 모습으로 눈에 띕니다. 처음 보는 순간 AK-47 소총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는 방어와 경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잠비크의 국기는 현대 무기가 그려진 세계 유일의 국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국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국기 위의 각 색상과 상징은 모잠비크의 역사 한 장면을 나타냅니다. 소총은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을 위해 싸운 치열한 전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국기는 단순한 갈등 이상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하얀 책은 교육의 힘을 나타내며 모잠비크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희망의 등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소박한 뱅이는 농업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국민의 노동과 국가 경제의 뼈대를 기립니다. 한편 빛나는 별과 하얀 기어는 단결, 산업,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한 국가의 지속적인 비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모잠비크 국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라의 국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국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머리 남성이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독특한 문화적 믿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개인들은 미신의 영향을 받아 대머리 남성을 부를 의식에 참여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민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이러한 관습은 때때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는 모잠비크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도 존재합니다. 알비노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전통 의식에 포함될 경우 불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무티약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 관습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취약한 개인들은 때때로 심각한 안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체와 정부기관은 이러한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믿음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복잡한 도전입니다. 이제 아내 교육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잠비크의 젊은 소녀들은 미래의 남편을 위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전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기 전에 5초 정도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흥미로운 통찰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모잠비크에서는 소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수업에 보내집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내의 역할과 미래의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이러한 수업이 딸들이 성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존경받는 전통입니다. 이 수업은 기본적인 가사일부터 감정관리와 같은 복잡한 수업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참여하는 소녀들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진다고 여겨집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젊은 남성들이 빠르게 청혼하러 옵니다. 이러한 조기 준비 덕분에 모잠비크의 많은 젊은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됩니다.
모잠비크는 언어가 경광만큼 다양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8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풍부한 문화유산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니제르 콩고어족의 반투어 계통에 속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마쿠와 세나, 치체와 그리고 치벤바입니다. 이러한 토착 언어와 함께 포르투갈어는 모잠비크의 식민지 과거의 유산으로 공식 언어로 사용됩니다. 인구의 약 절반이 이 언어를 사용하며 특히 도시 중심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스와힐리어도 사용되며 이는 동아프리카 무역로와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와힐리어의 존재는 모잠비크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역사적 연결을 강조하며 언어와 문화에서 아프리카, 아랍, 포르투갈의 영향을 혼합합니다. 8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는 만큼 각 단어와 구절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단순한 단어의 나열 이상으로 느껴진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모잠비크의 북부 해안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으로 풍부하여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어리어 1과 에어리어 4와 같은 지역은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 성장과 필수 인프라 개선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와의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모잠비크의 천연가스 산업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콰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모잠비크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학교, 병원, 교통망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환경 문제는 특히 코리림바스 국립공원과 같은 보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산호초, 맹그로브 숲, 해양 생물이 채굴 활동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또한 상당합니다.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주해야 했으며 식량 불안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겪고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벤트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인프라, 농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주요 건강 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약 4%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약 200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모잠비크는 남아프리카와 인도와 함께 이 건강 문제에서 세계적으로 상위 3개국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수도 마푸투와 남아프리카, 말라위, 짐바브웨와 같은 이웃 국가로 가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교통과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불행히도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곤, 교육 접근 제한, 의료 자원의 부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는 건강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운송기사 중 75%가 예방 건강 조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 중 84%가 양성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브레이크 2023년 현재 모잠비크인의 평균 나이는 겨우 17세를 조금 넘습니다. 이는 약 3,000명의 인구 중 절반이 이 나이보다 어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45%가 15세 미만이며 3분의 1이 30세 미만으로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를 가진 모잠비크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소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조건을 경험하며 교육, 의료,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인구를 고려할 때 모잠비크의 미래는 이 세대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잠비크의 아름다운 경관은 울창한 열대 숲에서 광활한 해안선에 이까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 나라는 코끼리, 코뿔소, 사자, 표범과 같은 대형 포유류와 다양한 이국적인 새, 파충류, 어류의 서식지입니다. 모험을 찾는 이들을 위해 모잠비크의 6개의 국립공원과 6개의 게임 보호구역은 잊지 못할 사파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호지역은 국가의 30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곳은 리아사 국립보호구역입니다. 리아사에서는 방문객들이 사자, 표범, 물소, 얼룩말, 야생개 등을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야생은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야생의 예측 불가능함을 제공하며 아프리카에서 각 다양한 생태계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잠비크의 숨막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많은 희귀종들의 피난처이지만 코뿔소는 밀렵꾼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법 사냥 비크의 코뿔소 개체수를 심각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전통 의학에 사용되는 코뿔소 뿔에 대한 높은 수요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희망적인 발전으로 모잠비크는 밀렵과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남아프리카에서 27마리의 희귀 코뿔소가 재도입되어 개체수 복원을 위한 희망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밀렵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서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밀렵꾼들은 코뿔소의 뿔이 제거된 경우에도 여전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밀렵과의 전쟁은 모잠비크의 광범위한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이 나라는 미래 세대를 위해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이지만 각 성공은 모잠비크의 멸종 위기 동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모잠비크는 심각한 날씨에 익숙하며 해안 위치로 인해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나라는 종종 가뭄과 강력한 사이클론에 직면하며 이는 해안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더 파괴적으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모잠비크는 이다이와 케네스라는 2개의 주요 사이클론에 연달아 휩쓸렸습니다. 이 폭풍은 광범위한 홍수를 초래하여 약 53만 명이 이주해야 했으며 많은 이들이 집과 음식, 깨끗한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잠비크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으며 회복을 늦추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폭풍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모잠비크가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으며 각 재해는 그들의 사람들과 인프라의 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나라는 약 3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약 5천 킬로미터만이 보장되어 있으며 주로 마푸투와 같은 주요 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지역을 넘어 여행하려면 종종 사륜구동차가 필요하며 작은 차량은 거친 지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나라의 철도 네트워크는 3,000km 이상 뻗어 있으며 지역 및 국제 여행을 촉진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잠비크 인구의 3분의 1이 마푸투, 베이라, 남플라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통적인 오두막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농촌 지역에 거주합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잠베지와 림포포 계곡과 같은 비옥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는 주로 농업과 어업에 의해 움직입니다. 모잠비크 인구의 80% 이상이 농부로 일하며 새우, 면화, 설탕, 감귤류와 같은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모잠비크는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캐슈너트 생산국 중 하나로 이 나라는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이러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의 인프라 문제는 경제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및 필수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농촌 지역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 나라의 거친 지형이 사람들 삶과 회복력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해안선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를 찾는 이들에게 숨겨진 보물입니다. 하얀 모래 해변과 맑은 바닷물, 역사적인 명소가 어우러진 이 나라는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잠비크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작은 섬인 모잠비크 섬입니다. 한때 포르투갈 동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이 섬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차갈길은 화려한 교회, 생동감 넘치는 식민지 시대의 주택, 역사적인 요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앙에는 위험 있는 16세기 등대가 있습니다. 활기찬 해변 휴양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폰타 두 오우로가 황금빛 모래와 현대적인 리조트를 제공합니다. 남아프리카와 가까운 이곳은 휴식, 수상 스포츠, 그리고 숨막히는 경치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해안을 따라 더 나아가면 폰타 마몰리는 가죽 거북과 로그헤드와 같은 멸종위기 해양 거북을 목격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모잠비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모잠비크의 보물 중 하나는 빌란쿨로스라는 매력적인 도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바자르트 제도입니다. 청록색 바닷물과 다채로운 해양 생물은 스노클링, 다이빙, 항해의 천국을 만듭니다.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다우보트를 타고 섬을 탐험할 수 있으며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움 속에서 이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해변은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 풍부한 역사, 그리고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각 장소는 모잠비크의 본질을 포착하며 모험과 휴식, 이국적인 매력을 혼합합니다. 카템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현대의 경이로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마푸투 템베교가 있습니다. 이 교량은 2018년 12월 25일에 공식적으로 개통되었으며 이는 모잠비크의 독립기념일과 일치합니다.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은 마푸투만을 가로질러 3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번화한 수도 마푸투와 카테 마을을 연결합니다. 모잠비크와 중국의 협력으로 건설된 이 교량은 건설에 7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독일의 공학회사인 가우프 엔지니어링이 설계했습니다. 4개의 차선과 각각 137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 이 교량은 최첨단 공학과 모잠비크의 발전에 대한 야망을 상징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이 교량은 여행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만을 우회하는데 거의 9시간이 걸렸던 시간이 이제는 단 4시간으로 줄어들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교량 이전에는 페리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지만 새로운 구조물 덕분에 여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마푸투와 카템베의 무역과 관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만 위에 60m 높이로 서 있는 이 교량은 대형 선박이 아래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마푸투 국제항로에 직접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한 건축적 업적을 넘어 마푸투 카템베교는 카템베와 주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잠비크가 현대 인프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모잠비크에서 캐슈너트는 단순한 맛있는 간식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국가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모잠비크는 한때 세계 최고의 캐슈너트 생산국이었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00년에 아프리카 최초의 캐슈너트 가공 공장을 열었습니다. 2000년에 독립한 이후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오늘날 캐슈너트 농업은 다시 번창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16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슈너트는 이 나라의 주요 농업 수출 품목이 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캐슈너트 산업은 이 견과류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100만 명 이상의 모잠비크 가정을 지원하며 전국의 가공 공장에서 여 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많은 농촌 공동체에게 캐슈너트 농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전통입니다. 소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캐슈너트는 가족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잠비크의 캐슈너트 산업은 더 큰 성장을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국제 시장에서의 국가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잠비크의 요리는 아프리카, 포르투갈, 인도의 영향을 혼합한 풍부한 융합 요리로 독특한 맛과 매콤합니다. 이 혼합은 대담한 맛과 깊은 전통으로 가득한 요리를 만들어내며 신선한 해산물, 생동감 넘치는 향신료, 그리고 푸짐한 주식이 모잠비크 식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식 중 하나는 시마루, 일반적으로 고기나 채소로 만든 스튜와 함께 제공되는 두꺼운 옥수수 가루죽입니다. 또 다른 전통 요리인 마타파는 카사바 잎, 양파, 생강, 땅콩을 코코넛 밀크에 함께 조리한 것입니다. 매운 새우 카레와 함께 제공되는 마타파는 달콤하고 짭짤하며 매운맛이 어우러져 모잠비크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해산물, 특히 새우는 이 나라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잠비크의 새우는 인도양에서 갓 잡힌 것으로 그 맛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새우는 종종 풍부한 코코넛 카레로 조리됩니다. 이 나라는 또한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피리피리 치킨으로 유명합니다. 이 매운 구운 치킨은 파프리카, 고춧가루, 마늘, 레몬, 식초, 아프리카의 새콤한 고추로 만든 매운 소스로 덮여 있으며 강렬한 열기와 맛을 제공합니다. 디저트로는 폴라나 케이크가 있으며 이는 으깬 감자와 캐슈너트로 만든 지역 특산품입니다. 그 풍부하고 섬세한 단맛은 때때로 바닐라와 레몬 제스트로 강화됩니다. 폴라나를 제공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 환대와 존중을 상징합니다. 모잠비크의 요리는 다양한 문화적 맛을 탐험하도록 초대하며 각 요리는 이 나라의 역동적인 유산을 반영합니다. 피리피리 치킨을 즐기거나 해산물 카레를 맛보며 매 한 입은 모잠비크의 요리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모잠비크 문화의 심장부를 흐르고 있으며 깊은 아프리카 리듬과 서양의 영향을 혼합하여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음악 스타일 중 하나는 마라벤타입니다. 이는 2000년대에 등장했으며 초기 마라벤타 음악가들은 기름통이나 가솔린통으로 만든 차작 기타로 감정을 담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동안 마라벤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마라벤타의 경쾌한 리듬은 모잠비크 전역에서 축하받으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에너지 넘치는 춤과 함께합니다. 이 장르는 국경을 넘어 브라질 음악에 영향을 주었으며 쿠바와 뉴욕의 장르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와짐보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마라벤타를 국제 무대에 올려 모잠비크의 풍부한 음악 역사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음악씬은 마라벤타 그 이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실로폰으로 연주되는 전통 음악인 팀빌라도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문화의식과 사회적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아프리카 재즈, 레게, 힙합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길을 열어주며 모잠비크의 음악 풍경에 신선한 현대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각 장르는 이 나라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반영하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매끄럽게 혼합합니다. 모잠비크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정체성, 회복력, 그리고 창의성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마라벤타의 감성적인 선율부터 현대 아프리카 재즈의 경쾌한 리듬까지 음악은 모잠비크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닥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